안녕하세요. 텃밭보급소 대표를 맡고 있는 곽선미입니다. 저는 은평에서 도시농업 활동을 한 10여 년 이상 해오고 있고요.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은평 풀나무 그린 디자이너 양성 과정의 심화 과정의 내용 중이기도 하고요. 기후위기 실천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 선생님들을 만나 뵙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탄소를 줄이는 정원식물 수세미. 네, 우리가 수세미를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장 먼저는 주방에서 쓰는 설거지 수세미일 것 같은데요. 이게 탄소를 줄이기도 하고 정원식물이기도 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이네요. 요 근래에 우리 삶에서 기후위기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가깝게 와닿는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 또 기후에 대한 그런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고, 또 올 봄에도 굉장히 더위가 봄이 빨리 오고 꽃이 많이 피고 빨리 피는데 또 다시 추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사람도 적응하기 힘든 그런 기후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이게 농작물이나 우리 삶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말로만 듣던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정말 깊숙이 들어왔고 뭔가 변화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게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주제로 삼은 수세미는 여기에 딱 맞는 작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수세미를 선택을 했는지 한번 3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녹색 식물을 기르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기도 한데요. 이 수세미가 지금은 그렇게 수세미 요리를 많이 먹진 않지만 그 애호박이나 오이처럼 우리의 식탁에 많이 올랐던 그런 작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볶아 먹기도 하고 또 청으로 만들어서 음료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말려서 차를 만들어서 끓여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알레르기나 비염 이런 것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물로 끓여서 일상적으로 마시면 되게 좋은 그런 열매이고요. 그리고 또 수세미 수액을 받아서 그 수액으로 아토피나 이런 부분에 또 목욕수나 이런 부분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와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먹거리를 기른다라는 작물로 좋은 작물이고, 또 하나는 일단 녹색 식물이니까 탄소를 줄이는 역할은 당연히 하겠죠. 우리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당연히 1차적이고, 또 하나는 이게 덩굴 작물이고 잎이 넓은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건물 벽과 건물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그늘이 드리워져서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건물의 온도를 낮추면 우리가 여름에 냉방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덜 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덜 쓰면서 탄소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아주 도시에 딱 맞는 작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초록색이 많이 보이는 그런 것이 사람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더운 여름에 초록색이 하늘하늘 거리는 그 그늘 밑을 지나가는 상상을 해보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도시이지만 그런 공간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수세미를 설거지에 많이 쓰게 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가 천연 아크릴이라고 해서 그걸로 짠 수세미를 많이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천연이라고 해서 너무 좋고 세제를 쓰지 않아서 좋은 그런 수세미였는데, 사실 이게 화학 섬유이다 보니 이게 많이 쓰고 좀 달아지고 하면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물 속에 많이 섞여서
강으로 바다로 가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우리 옷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이상 많이 쓰는 이 수세미를 작물로 길러진 천연 수세미를 사용을 한다면 그 미세 플라스틱이 물로 들어가는 것을 아주 많이 방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세미는 길러서 작물로 우리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또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수세미,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수세미.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좋은 점을 갖고 있는 수세미 작물이 아주 잘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수세미가 좋은 점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담아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녹색 커튼이 건물의 온도를 얼마큼 줄이는지 그걸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본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녹색 커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온도 차이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그만큼 그 실내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이 수세미 모종을 신청을 하셔서 이걸 잘 길러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세미를 어떻게 잘 기르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세미를 어떻게 기르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수세미를 기르면 이게 많이 잘 자라면 한 8m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높은 건물 한 3층 높이까지도 거뜬히 올라가게 덩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녹색 커튼을 설치한 경우도 많은데요. 옥상에서 줄을 내려서 그 밑에 화단에서부터 옥상까지 덩쿨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수세미 씨앗은 납작하면서도 검고 좀 타원형의 그런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씨앗으로 싹이 트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기보다는 좀 물에 불렸다가 심는 것이 싹이 나는 게 좀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씨앗을 불린 다음에 심어주면 효과적으로 좀 발화를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수세미는 온도가 좀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밭에 그냥 심으면 언제 심었는지 모를 정도로 좀 오래 2, 3주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모종이 나오는 시기가 4월 말, 5월 중순 이렇게 되는데 그 모종들은 이미 한 3월 초부터 길러진 그런 씨앗들이 모종으로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씨앗으로부터 모종이 키워지기까지는 한 40일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텃밭 협동조합의 조합원분이 이 모종을 씨앗부터 해서 지금 기르고 모종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떡잎이 나오고 본잎이 나오고 본잎이 한 서너 장 됐을 때 직접 기를 본 밭에 옮겨주게 됩니다. 네, 길러진 수세미 모종을 받으신 것을 상자 텃밭이나 밭에 심으시게 될 텐데 이 수세미 모종 하나가 필요한 흙의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자 텃밭이라고 한다면 가로 세로 높이가 한 30cm 정도씩은 되어야 이 하나가 자라는 공간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달아서 심게 되신다고 하면 한 50cm 정도씩은 띄어서 심어 주셔야 영양과 수분을 갖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지가 뻗어 나가기 때문에 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모종을 옮겨 심을 때는 심는 방법이 다른 모종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이제 구멍을 파고 물을 넣고 모종을 옮겨 심어주면 좋은데 이 수세미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만 또 그만큼 배수도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수세미가 잘 뻗어갈 수 있는 유인줄이나 그런 구조물들이 필요하게 되죠. 손쉽게 하는 방법은 담장 밑에 심어서 그 담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좋은데요. 수세미가 자라서 그 유인줄이나 구조물에 닿을 때까지 잘 길러주시고 그 덩굴을 유인줄이나 구조물에 잘 감아주시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타고 올라가게 돼요. 수세미가 본잎이 나오고 이제 서너 장 됐을 때 옮겨 심는다고 했는데요. 수세미 잎이 한 4-5마디까지 자라고 그 이후에는 겨순이 자라도록 해주는 게 수세미를 더 많이 달리게 하고 왕성하게 자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는 적심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수세미의 원줄기, 그 줄기의 끝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래 줄기가 자라는 것을 멈추고 이파리 옆에서 곁에서 나오는 그 순이 새롭게 자라게 되는데 그 새롭게 자라는 곁순이 4-5개 줄기가 옆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왕성하게 그 암꽃이 잘 피고 또 열매를 맺기에 좋은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수세미가 박과작물인데요. 박과작물은 암꽃과 수꽃이 서로 다르게 암꽃 따로 수꽃 따로 이렇게 각각 펴요. 그래서 수세미가 열리려면 암꽃이 있어야 되고 수꽃의 꽃가루가 이제 곤충에 의해서 수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암꽃이 많이 피어야 되는데 이 겨순에서 암꽃이 많이 피게 되기 때문에 적심을 하고 겨순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근데 암꽃은 어떻게 알아보느냐면 그 꽃 밑에 열매가 작게 달려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수꽃은 한 송이만 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송이가 차례차례 피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꿀이 꽃 속에 숨어 있어서 곤충들이 그 꿀을 먹으려고 꽃 주변을 계속 맴매 도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세미가 있으면 곤충들이 많이 유인이 되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되면 이 암꽃 밑에 있는 열매가 점점 자라게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안팎으로 자란 그 열매는 애호박처럼 또 어린 오이처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더 놔둬서 점점 자라고 그러면 이제 그 수세미 열매에 골도 생기고 또 색깔도 갈색으로 변하면서 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수세미 과육이
이제 섬유질로 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세미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수세미가 잘 자라게 하려면 양분이 필요하고 또 수분도 많이 필요해요. 수세미도 그렇고 오이나 호박도 마찬가지로 곧고 길게 잘 자라려면 양분과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았다가 또 물이 말랐다가 하면 모양도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조건이 안 좋으면 씨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서 한 곳으로 열매가 한쪽만 굵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도 해요. 오이가 구부러져서 한 곳이 동그랗게 되는 그런 오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양분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했을 때 구부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수세미도 마찬가지로 양분과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상자 텃밭에서 기르시는 분들이라면 상자 텃밭의 흙의 양분은 한 3주 정도, 2, 3주 정도 되면 양분이 많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2, 3주마다 한 번씩 추가로 퇴비를 넣어서 거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 또한 일정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흙을 만져보셔서 고슬고슬한 상태를 조금 유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을 많이 주면 또 너무 과습이 돼서 얘가 오랫동안 자라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습기 때문에 다른 병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고 농서에 보면 오이 구종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오이를 기르는 방법을 소개한 것인데 수세미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좀 재미있는 방법이라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물을 주는데 이 항아리 안에 물을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오이를 심게 되죠. 우리는 수세미를 심으니까 그 주변에 수세미를 심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숨쉬는 항아리에서 물이 계속 땅으로 스며들어서 일정하게 수분이 땅에 공급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항아리에만 물을 채워주면 좋죠. 물을 주기도 좋고, 네, 이 작물이 물을 먹기에도 좋고, 일정하게 수분 유지를 시키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고, 물을 채워서 뚜껑을 딱 닫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다 항아리를 묻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페트병을 이용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페트병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요. 예, 뚜껑이 좀 단단해서 조심해서 손 다치지 않게 뚫으셔야 되는데 구멍을 하나 뚫으시고 그 수세미 옆에 거꾸로 세워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한 번에 다 흘러내려오는 건 아니고 구멍이 한 개만 있기 때문에 흙이 흡수하는 만큼만 물이 조금씩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꾸로 세워놓고 한참 지나다 보면 공기방울이 뽀르륵 올라오는 그런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세미를 크게 잘 기르려면 이제 얘가 잘 타고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저희 집이 1층이라서 바깥 화단에 수세미를 심고 저희 집의 창에 방범창이 있어서 그 방범창의 창살을 감고 수세미가 알아서 잘 자랐거든요. 그런데 수세미는 좀 기특하게도 이 덩굴손이 나와서 자기가 잡을 자리를 이리저리 찾게 돼요. 그래서 잡을 자리를 만나면 그곳에 감아서 덩굴손이 감아서 딱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덩굴손에 감기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게 좀 가져와서 살짝 감아주시면 이 덩굴손이 무엇인가를 잡는 것을 좀 도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유인줄을 할 때도 나일론 끈을 사용하지 않고 막끈이나 직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만한 곳까지만 이 수세미의 덩굴손을
얹어주시면, 얹어주시면 이 다음은 알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어린이집 담장 밑에 화단에 수세미를 심었었는데요. 아랫부분에만 그 막근으로 얼기설기 이렇게 몇 가닥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도시가스 관 이런 걸 타고, 그리고 창문을 잡고 또 벽을 잡고 자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층까지 올라갔고, 나중에 좀 떼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주 잘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창에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이 똑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그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 부분에서 자라는 수세미가 아주 더 많이 잘 자라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또 도시에서 자라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는 그런 감명을 받고요. 그래서 이런 벽을 좀 이용을 하시면 유인줄을 하거나 지지대를 하거나 하는 수고스러움이 조금 덜 할 수 있고요. 밭에서 키우신다고 하면 좀 키가 큰 2m 이상의 지지대가 있으면 좋고요. 이것을 삼각형으로 세워서 지지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은 많이 보셨을 텐데,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조롱박이나 수세미, 덩쿨을 터널로 해서 올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더 튼튼하고 또 뻗어나갈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수세미를 달게 하고, 또 열매가 열린 모습도 굉장히 보기가 좋고, 그 아래 지나다닐 때도 시원한 그늘이 돼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기르기도 하고 또 그늘을 이용하기도 좋은데, 그럴 여건이 되는 곳이라면 그렇게 터널 형식으로, 비닐하우스의 살을 이용한 터널 형식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장미가 드리워진 아치 이런 게 있으셨다, 아니면 담장의 울타리, 이런 것들이 주로 이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키울 수 있는 만큼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열매가 바닥에 닿으면, 흙에 닿으면 다음 부분이 썩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래서 흙에 닿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볏짚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밑에 좀 깔아주시면 습하지 않으면서 흙에 닿지 않고 열매를 좀 보호하실 수가 있고요. 되도록 공중에 띄워서 햇볕을 다 보고 흙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뻗어나갈 공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 덩굴 손의 맨 끝부분을 잘라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달린 열매를 충실하게 키우시는 것이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세미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이제 잘 자라고 나면 이제 갈색으로 변하면 익게 되는 건데요. 순차적으로 익어서 이걸 수확을 해서 수세미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그 덩굴에 달린 채로 완전히 다 갈색이 돼서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수세미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초록색일 때 수확을 해서 수세미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한 번 더 가공이 필요한데, 물에 끓여서 흐물거리는 과육을 다 씻어내고 섬유질만 남기면 수세미가 되는 것이고요. 덩굴에 있는 채로 갈색으로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껍질만 까게 되면 수세미가 바로 돼요. 그러면 수세미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안에 있는 씨까지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은 덩굴에 달린 채로 수세미가 될 때까지 놔두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늦게 열린 수세미는 갈색으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모두 다 수확해서 삶아내는 방법으로 수세미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세미의 그 미끈거리는 과육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걸 잘 말리면 예쁜 수세미가 되고, 이 수세미를 천연 염색을 하면
되게 예쁘게 되거든요. 쪽 염색을 한다거나 또 치자 염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좋은 장식품도 되면서 수세미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세미에 주는 거름은 너무 잎을리한 거름을 주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데에는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주실 때 쌀뜨물을 함께 가끔 주시면 양분으로 거름으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쌀뜨물에는 열매를 좀 잘 맺게 하는 그런 인 성분도 들어있기도 해서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분에 주는 일반적인 퇴비 고형 거름이 있다면 그걸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수세미가 심겨진 곳에 주변의 흙을 파서 그 안에 퇴비를 넣으시고 흙을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주시거나 하시면 흙에 양분이 섞여서 차근차근 수세미의 양분이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세미를 열심히 기르시고 이제 수세미를 언제 수확할지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요. 수세미를 이렇게 열매를 눌러보시면 이 겉껍질과 속이 분리된 느낌이 좀 드실 때가 수확을 시작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섬유질이 형성이 되면 겉에 껍질을 하고 안에 섬유질하고 분리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눌러봤을 때 폭신폭신 좀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먹을 수는 없고 수세미를 만드시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따시거나 아니면 좀 더 갈색이 될 때까지 놔두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수세미를 만들기 위해서 수확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덩쿨에서 달린 채로 갈색이 되게 하는 것이 수세미 만드는 것에는 가장 좋고 튼튼한 수세미가 됩니다. 수세미를 기르다 보면 이게 잘 자라면 좋은데 자라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모양이 생기거나 뭔가 잘 안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병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는 잎이 좀 누렇게 변하거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아랫잎부터 누렇게 변한다고 하면 거름이 좀 부족한 거예요. 거름 중에서도 질소 거름이 좀 부족한 거거든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름은 오줌 거름인데요. 오줌을 받으셨다가 페트병에 받으셨다가 뚜껑을 꼭 닫아 놓고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물에 희석을 하세요. 5배 이상의 물에 희석을 하셔서 물을 주실 때 이해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소 거름이 보충이 돼서 잎을 더 초록색으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방 차원으로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영양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세포의 벽을, 식물 세포의 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난각칼슘이라는 게 있어요. 칼슘 영양제에 해당하는데요. 계란 껍질을 잘 말리셔서 속껍질을 제거하고 잘 말리신 다음에 식초를 부으시면 난각칼슘이라고 해서 칼슘이 식초에 녹아 나오게 돼요. 그러면 칼슘 영양제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1000배로 희석을 하셔서 분무기로 잎의 앞뒷면에 뿌려주시면 칼슘 영양을 수세미가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세미 잎도 튼튼하고 열매도 튼튼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되고 고온 다습한 여름을 잘 견디게 해주는 그런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잎을 봤을 때 좀 하얗게 가루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흰 가루병 같은 그런 병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잎들은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다른 잎들에게 난황류라고 하는 것을 뿌려주실 수 있는데 이것은 집에 흔히 있는 마요네즈와 같은 성분이에요. 기름 성분을 물에 섞어서 살짝 잎의 앞뒷면을 코팅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의 건조한 피부에 오일을 발라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잎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나 곰팡이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 10g 정도의 마요네즈를 2리터 정도 물에 희석을 하신 다음에 분무기에 넣으셔서 잎의 앞뒷면에 살짝 코팅하듯 뿌려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막 물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뿌리시면 오히려 이 기름 성분이 수세미가 숨쉬는 기공까지 맞게 돼서 자라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분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간격으로 한 번씩 해주시면 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베란다에서 혹시 키우신다고 하면 창문을 외출하실 때 닫게 되실 텐데, 되도록이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식물한테 좋거든요. 그리고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 그러니까 창문이 닫혀진 곳에서 키우게 되면 혹시라도 응애라고 해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얇은 가는 그물 같은 게 처지는데 그 줄을 타고 아주 작은 하얀 곤충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관찰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지나면 거의 잎의 전체에 얇은 막처럼 그 그물이 처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응애라는 해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하는 걸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세미를 잘 길러서 수세미를 많이 만들어서 마을에서 모두 집집마다 수세미를 사용하는 그런 마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 다 수세미, 주렁주렁 달린 수세미를 가지고 또 즐겁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